일본의 억지 주장은 가끔 보면 말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그런 주장을 펼치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은데요. 최근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외교적 전략을 취한 덕에 일본의 계략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세변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코로나19 대응을 조언하는 와키타 다카지 국립감염증연구소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전국의 감염 상황은 데이터에 나타난 경향을 볼 때 2월 상순의 정점을 넘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함을 요미우리 신문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올해 들어 일본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난 5일 처음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지난 3일 300만 명을 넘어섰고 12일 만인 15일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 수는 57만 4,838명으로 증가폭이 직전 일주일보다 7만 7,323명 줄었습니다. 일본 정부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고 국경 통제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1일부터 관광 목적의 여행객을 제외한 방문객을 허용하겠다며 현재 하루 3,500명인 일본 입국 허용 인원을 5,000명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격리 기간도 단축됩니다. 현재 일주일간 격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입국자가 격리 3일째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를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입국하기 전 체류한 나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고 코로나19 백신을 3차례 맞은 사람은 격리를 면제해줍니다. 한편 한국의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은 21.4%를 기록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한국의 검사 건수는 60만 77건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날 일본의 검사 건수는 22만 8,716건에 머물러 단순 계산하면 양성률이 39.8%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사히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9,831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사히는 한국과 일본의 인구를 비교해 단순 계산하면 감염자 수는 일본의 약 26만 명에 해당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증가의 원인은 자연적인 집단 면역이 미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적을 것으로 보이며 그것이 유행의 증가와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방역을 무색게 하는 K방역의 역설이라는 지적에 전문가에게서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확진자 줄이기 계획은 검사 수 줄이기로부터 나온 계략인 것이 알려졌고 이 사실을 파악하자마자 청와대는 주변국에 사실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기업 유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외국인 투자 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하면서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한국은 코로나 사태 속에도 주요국 가운데 경제 타격이 가장 작았고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여 높은 국가 신용 등급 속에서 안정적 투자처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높은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튼튼한 제조업을 보유했으며 현재 세계 GDP의 85%에 해당하는 FTA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한국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매력적인 투자처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치밀한 계획에 일본이 또 당한 꼴이라며 이번에도 무너지는 순간 일본은 회생 불가다. 외교적 이득, 국민의 안전 모두 놓치게 된 것이며 한국한테 완벽하게 패배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청와대의 이러한 행보를 보고 있자면 일본의 확진자 줄이기 계획을 이미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검사와 방역을 기준으로 해외 기업 투자 유치까지 벌이는 모습이 일본 정부로서는 역관광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훌륭한 이야기군요. 하지만 한두 번의 합의를 했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죠. 외국인 투자가도 무엇을 신용해야 좋을지 망설일 테니까요. 게다가 표적이 된 기업은 노동쟁의를 걸고 임금 인상을 요구받아 철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와의 타격이 적은지는 알 수 없지만 요즘 감염을 보면 달라 보이긴 한다. 하지만 안정적 투자처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 결정적인 것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정권 교체로 매번 허탕이 되니까 또 노동쟁이도 심해 급료를 내고
사회보험에 가입한 강제노동이라는 판타지를 느끼게 된다. 외국인 투자가의 심중은 주가가 오르면 대량으로 팔고 당장 철수할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빚을 내서라도 사주는 환경의 재구축이야말로 그들이 요구하고 싶은 일이었겠죠. 그 나라는 불평불만이 많고 파업만 해서 생산성이 오르지 않는 나라.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자국을 불안정한 투자처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 코로나 말고도 경영 리스크가 큰 나라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말로는 쉽게 믿기지 않을 것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그 외국인 책임자라고는 말하지 않았으니까 몇 군데 편한 곳만을 골라 그곳에 한국인 매니저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어 조화로운 진행을 하셨다고 할까요?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매년 파업, 데모를 하죠. 그것으로도 해소되지 않으면 사장실까지 쇠파이프를 가지고 찾아갑니다. 코로나 운운하기 이전에 불안 요소가 와글와글한 것 같은데요. 아직도 K방역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일본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만 그건 그렇다 치고 사업을 새로 하거나 노동자들이 매번 하는 파업에 회사가 적자라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다. 언제 세계의 85% 무역협정을 맺었다는 뜻인가? 미국, 중국, 유럽, 인도, 오세아니아를 거의 다 장악해야 85%가 가잖아. 경제대국이라고 외칠 뿐이지 어디서부터 경제대국이란 뜻이야. 겨우 선진국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돼. 어느새 경제대국으로 올라서 85%나 장악했다고는데 실제로는 혼잣말인 것 같네. 아무도 안 불렀는데 당신이 유엔 갔을 때 기억 안 나. BTS를 데려간 정도로 유엔에서 환영받고 있다고. 유엔과 연예인의 위상이 같아 보였니? 삼성 정도로 세계의 중견기업이 몇 개 안 되는데 그걸 85%라고 하면 다들 당신을 바보로밖에 생각 안 할 거야. 남북으로 통일이 되면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르니까 외국계가 지금이야말로 한국에 투자해야 한다는 건가요? 경제와 외교의 천재라더니 말이 다르군요. 각국에서 상대해 주지 않는데 외국계가 상대해 줄 리가 없죠. 임기 종료에 발버둥 치지 마세요. 이제 투옥은 규정 노선이라니까. 높은 최저임금, 매번 파업을 일으키는 노동환경, 불안정한 원화, 과연 매력적인 투자처로군요. 그의 나라는 말하는 것과 하는 것이 다르니까 조심하자. 합의라던가 계약이 없는 것 같으니까. 코로나의 타격이 적다고. 그것보다 이제 곧 버블이 꺼져서 디폴트 상태가 될 테지. 국제적 약속이 깨지는 것이 역사이며 리스크는 매우 높고 불안정성이 뛰어난 나라가 있죠. 지금 이 시기에 그들이 앞장을 서봤자 마이너스 효과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공허한 선전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네요. 이웃나라가 곧 공산주의가 되기 때문에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은행도 빨리 철수해. 지금까지는 일본이 배서했는데 일본의 배서가 없어진 지금 어음을 누가 받을까? 50명이면 1하급 정도네. 반장 선거라도 열었냐. 한국은 코로나와 중에서도 주요국 중 운 좋게 경제 타격이 가장 작아서 K방역이 대성공이라 평가받고 무역도 큰 폭의 흑자 상태일 것이다. 한류 자랑스러운 나라. 한국은 무엇보다 폭력적이고 근무 시간이 짧은 노동자들을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방역 차이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